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최일 목포대학교 총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목포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아마 2년 후에는 그 학력 인구 감소에 의해서 아무리 목포대학도 국립대학이지만 입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대학을 원할 때는 바로 취업이 잘 되는 대학. 그래서 지역 전략 산업에 맞춘 사회 수요형 맞춤형 대학으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사회에서 원하는 그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목포대학에 왔을 때 취업이 잘 되는 그런 대학으로 좀 특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올해 실천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사회 수요형 인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빛가람 에너지밸리 내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 어떤 것이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그 혁신도시에 한전이 이전해 오면서 나주 혁신 3단에 에너지밸리 조성을 역점적으로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을 바라보고 서울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을 원하는 그 맞춤형 인력 공급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바로 그 에너지밸리의 융합지구 프로젝트는 기업들이 원하는 사회 수요형 맞춤형 인력을 대학이 직접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공급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관련해서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이 어제 창립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한전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이 우선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바로 융합원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R&D 역량, 기술 지도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로 산업 현장에 캠퍼스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 공급과 R&D 지원 그리고 기술 지원 이런 그 역할을 하기 위한 바로 산자부와 함께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께 목포대학이 함께 하는 그런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산학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어제 총회가 열렸던 겁니다. 네,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실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이 깊을 텐데요. 목포대 취업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취업 현장이 어려운 건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원버스를 탈 때 굉장히 빈자리가 없어 보이지만 비집고 들어가면 빈자리가 있거든요. 목포대학의 취업 현황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적재적소의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엄청나게 취업의 현실이 어렵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취업률도 보면 작년과 똑같은 정도의 그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예상하기는 올해는 더 어렵다고 하지만 올해의 취업률은 그 국립대학에서 종합대학이 가지고 있는 취업률의 마지노선이 60%인데요. 아마 60%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역 대학 출신 채용이 생각보다 적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체감도 어떻습니까? 아마 그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가산점은 주지만 전국적인 그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그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목포대학이나 순천대학 같은 대학에서는 공사에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그 한전을 중심으로 한 공사들이 내려와서 이 지역이 다시 말하면 그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밸리가 활성화가 되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산업화가 되고 그 산업화가 된 거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내려오게 되면 취업의
문호가 활짝 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취업의 실질적인 영향은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그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거기에 맞춰서 특성화된 전략으로 사회 수요형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2년 내지 3년 후면 그 취업의 문호가 훨씬 활짝 열리고, 이 전라남도가 그 추진하고 있는 청년이 돌아오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이 지역에 정착하는, 그래서 이 지역이 그 조금은 젊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꾸는데 이 지역에 있는 대학도 일조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또 장기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단기 현장 실습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그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적절한 인력을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학생들은 또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노동부에서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제 장기 현장 실습, 그리고 또 일학습 배령제 사업인데요. 그거는 바로 미스매치를, 인력 공급에 있어서 미스매치를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중소기업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업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학생들에게 실제로 그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학생들이 그 기업에 가서 장기 현장 실습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그 인턴제 같은 사업인데, 학생들은 그 중소기업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직접 현장에 가서 느껴보고, 그 기업들은 우리가 제공했던 그 학생들이 우리 기업에 정말 필요한 인재인가를 서로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4학년 졸업을 앞두고 한 학기 정도를 직접 장기적으로 이제 현장 실습에 나가서 그 기업에 대한 미래와 학생들은 또 자기의 미래를 기업과 함께 그 매칭 시켜보는 굉장히 좋은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대학이 직접 공급하는데 미스매칭을 극복하기 위한, 그래서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으로서는 굉장히 학생들이 취업의 문호를 그 활짝 열어주는 좋은 국가 지원 사업인데,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중소기업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제 에너지밸리가 활성화되면 학생들이 원하는 굉장히 전도 유명한 중소기업들이 에너지밸리에 입주하게 되고, 거기에 학생들이 이제 장기 현장 실습을 통해서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되면 기업과 학생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이 바로 장기 현장 실습을 전제로 한, 취업을 전제로 한 IPP 사업이라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목포대학이 가장 그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으로서는 주역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업과 지역 인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국제화에 맞추어서 그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에는 굉장히 진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좁은 현실보다는 베트남에 우리 학생들을 교류하고 있는 대학에 먼저 보내서 베트남에 현지화하는 전략.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베트남어도 익숙해지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전공 역량을 갖추어 놓으면 바로 우리의 대기업들이 현지화된 우리 목포대 학생들이
베트남이 진출해 있으면 취업하기는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노동부에서 특히 그 해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K-무브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돼서 처음으로 10명의 학생들이 이미 국내에서 교육을 마치고 베트남 현재 우리하고 그 교류가 되어 있는 대학에 나가서 10명이 베트남 현지화 전략에 동참하고 있고요. 아마 거기에 참여한 10명의 학생들은 한국 대기업이나 베트남의 기업에 훌륭하게 취업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